윤석열 몸통. 윤석열이 몸통 이재명 한 방에 보내겠다. 그리고 한 방에 어떻게 보내는지 윤석열이 장문에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저는 희망을 느낀 거예요. 야, 대한민국의 적폐, 대한민국의 민노총, 정교조, 관변 시민단체, 권력형 여성단체, 윤석열이면 확실하게 쓸어버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저는요, 지금 이제 보면은 이재명이도 그랬죠. 저쪽에서는 윤석열이 될 것 같다고. 그러면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 딱 1대1로 붙게 되면은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딱 째리면 있어도 아마 이 범죄자, 정과 사범이 이재명이가 오금이 저릴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이가 몸통은 이재명이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싹 보내버리겠고 다시는 화천대유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한 방에 보내겠다. 성균관 스캔들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윤석열 후보가 올린 글, 이거는 우리가 곰곰이 한번 정말 이 영향이 되게 우리가 정말 천천히 읽어봐야 됩니다. 보시겠습니까? 자, 대장동 게이트 이렇게 수사해야 된다. 우선 핵심이자 출발점은 공영개발로 땅값을 후려쳐서 강제 수용하여 땅 주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팔 때는 분양자 상한가를 피해 비싸게 분양해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준 수천억 원의 배임 범죄다. 딱 배임 범죄라고 결론 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설계 단계에서 결정된 범죄다. 범죄.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스스로 설계자라고 자백했다. 이런 사건은 대개 실무자 선에서 꼬리 자르기 하는 것을 돌파하는 수사가 어려운 것인데 본인 스스로 방송에 나와서 설계자라고 했으니까 꼬리 자르기도 안 된다. 게다가 대장동이 처음이 아니고 위례지구 등의 수법 그대로이니 고의도 분명하다. 고의성. 네. 그 다음에 범죄. 그 다음에 자백. 딱 이제 윤석열이가 이거를 딱 짚은 겁니다. 아, 깔끔하죠, 여러분? 둘째로, 그런 범죄 행위가 드러나지 않고 넘어가게 하기 위해 정관계에 로비한 범죄를 수사해야 한다. 이 부분도 이미 언론 보도로 단서가 나와 있고 수사하면 더 나올 것이다. 이번 기회에 여야 진영 불문 나오는 대로 모두 발본색원해서 엄벌하면 된다. 범죄에 여야가 어디냐 시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임에 인한 수천억을 아무 수고 없이 꿀꺽 삼킨 화천대유에서 그 돈을 어떻게 했는지 횡령과 범죄 수익 은닉, 범죄를 수사하면 된다. 즉 횡령과 범죄 수익을 은닉한 거, 이거를 수사해라. 그 돈의 종착역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수사는 완성된다. 제대로 된 수사팀이 나서서 말하자면은 다 밝혀질 범죄이고 이미 언론 취재로 많은 부분이 드러났다. 와, 대단합니다. 네. 즉 말하자면은 이 정관계 로비부터 즉 횡령 다 이제 조목조목 이제 윤석열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얘기한 거는 뭡니까? 첫째, 이거는 횡령이다. 어마어마한 당군 이래에 횡령금이 적어도 3천억 원, 많게 다 뭉뚱그리면 1조라는 얘기. 두 번째는 이건 로비 자금이다. 오늘 진중권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재명이 대권 자금 이거 스톡한 거지. 대권 자금으로 꽁쳐놓은 거지. 진중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중권 짝짝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뭘 얘기하느냐. 이 자금의 종착역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금융범죄. 이 노정현이 미국의 강금원이한테 받은 돈, 박연차네요. 박연차한테 받은 돈으로 그 권양숙이가 미국의 호화 아파트 맨션 사줬죠. 그 콘도미니엄 사줬죠. 그것도 밝혀낸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안희정이가 노무현이가 받은 어마어마한 대선 자금 이것도 밝혀내갖고 감옥 보낸 것도 윤석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사에 있어서는 윤석열이가 최고의 전문가인 거예요. 그래서 횡령, 두 번째 로비, 세 번째
돈의 종착역, 이거 3개 잡아야 된다. 아주 깔끔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장 경제 복원하고 기업들에게 자유를 주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자기가 일하고 싶은 대로 뭐 투잡, 더블잡 다 뛰게 하고 그러면서 시장에서 공정하게 돌아만 가게 하면은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윤석열에게 기대하는 건 뭐겠습니까? 적폐청산. 저 적폐청산이라고 뭐 파렴치하게 나온 것들이야말로 진짜 적폐청산 아닙니까? 부메랑을 딱 가게 해가지고 쫙 정리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해본 사람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화천대유에 대해서 곽상도 아들이 50억 먹은 걸 가지고 받은 걸 가지고 지금 굉장히 새몰이를 하는데 우리는 이 화천대유에 셈이 어디서 솟았는지 이것부터 보면서 본질을 절대로 흐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화천대유 이 사건이 터진 거 여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폭로한 거는 경기경제신문입니다. 그래서 경기경제신문 8월 30일자 이 기고문이 실렸어요. 근데 이 기고문은 제가 보기에는 화천대유의 사정을 잘 아는, 그리고 성남 성남개발공사, 뭐 성남의 딸, 이 모든 걸 잘 아는 공무원이거나 아니면은 이런 비리를 잘 들여다볼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건 쓴 글이에요.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에 기고문에 나온 거를 보면은 제가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재명은 화천대유 적폐 공동체를 해체하라. 이재명, 너 적폐 공동체 해체해. 화천대유 해체. 이재명에게 경고문을 날린 겁니다. 그래서 이 기고문은요, 익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3천억 원의 회계 부정이 있다. 그리고 검은 돈 세탁을 횡령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경기경제신문에 실린 기고문하고 지금 앞서 여러분께 제가 소개해드린 윤석열의 이 3단계하고 딱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거는 몸통이 이재명이고 화천대유는 단군 이래의 최대의 적폐 비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경기경제신문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그거 여러분께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자 지급에서 횡령을 했다는 거예요. 이 화천대유에서 이 김만배가 돈을 계속해서 빌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리의 이자, 처음에는 6.4%, 5.3% 막 이렇게 빌린 거예요. 계속 돈을 빌렸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금리가 이렇게 낮고 한국은행이 계속 금리를 움켜쥐고 있었는데 아니 미쳤다고 6.4%, 5.34 게다가 돈이 쌓여 있는데도요.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특정한 세력에게 돈을 빌려서 그 사람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말하자면은 횡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횡령한 돈, 이자로 지급한 돈만 750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횡령을 했거나 아니면은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우리가 돈을 빌려서 750억 원을 너한테 앵겨줄게. 그러니까 750억의 횡령이 그대로 생긴 거예요. 이게 경기경제신문에 나온 겁니다. 두 번째는 원가 부풀리기 경쟁을 한 거예요. 원가를 너무 부풀렸다는 거예요. 이 성남의 뜰에서 화천대유가 이 땅을 받았을 때 뭐 자기네들이 들어간 로비 자금 뭐 이것까지 다 빼고 다 해줘도 원가가 들어간 거는 여러분 5,657억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할 때는 8,629억 원. 그러니까 3천억 원을 그냥 꿀꺽 해버린 거예요. 앞서서 이자로 750억 원, 그 다음에 땅 되팔기 해가지고 3천억 원, 3,750억 원. 거기다가 세 번째는 뭐냐? 채무를 계속 변제를 했다는 거예요. 채무를 말하자면은 이 빚을 이렇게 보면 어떤 회사는 돈이 이렇게 생기면은 계속 돈을 말하자면은 갚아 나갑니다. 그래야지 회사가 단단해지고 회사가 아주 건강해지는데 돈을 안 갚은 거예요. 왜 돈을 안 갚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개인으로 돈을 막 빌린 거예요.
그럼 그 돈이 어디 가느냐 이겁니다. 이거를 로비 자금 내지는 누구를 위해서 검은 돈, 어디다가 꽁쳐놓은 돈, 마늘밭에다가 숨겨놓은 돈,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거는 검은 돈, 더러운 돈, 추악한 돈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 기고문에서 화천대유는 적폐 공동체다. 그리고 회계 부정,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돈 세탁의 정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횡령,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확실한 횡령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자, 이런 게 화천대유의 여러분 알짜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괜히 무슨 50억 원 가지고 곽상도가 괘씸하니 뭐 국민의 지민이 뭐 이렇게 50억 원 좋다 이거예요. 곽상도 잘못했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대로 여야 불문 다 까발리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몸통이 이재명이고 이재명 게이트인 겁니다. 그리고 박영수 뭐 이 김만배 거기다가 이성문 뭐 성균관대 스캔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태평성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러면서 김만배가 어저께 뭐라고 얘기했냐,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좌파들은요 꼭 이런 부정부패로 걸리면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미향이도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조국도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더니 김만배도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 사람들 끝내주죠 여러분. 네, 정말 법이라는 거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법이 없으면 안 되고 구치소가 없으면 안 될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김만배는요 이 470억 원을 이 임대를 해가지고 이걸 빌려가지고 그 돈을 어디다 보냈을까요? 근데 갚지도 않아요. 거기다가 총선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천만 원씩을 수시로 현찰로 빼갖고 은행에서 이러시면 어떡하냐고 막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총선 때 그 액수만 해도 수십억 원이 됩니다. 여러분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총선 때 선거 치르는 사람한테 제일 목마르는 게 이른바 현찰 실탄이에요. 어디로 갔을까요? 끔찍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요 이걸 보고서 신고를 한 거예요. 이렇게 현찰을 많이 빼간다. 보통 우리 은행에서 현찰을 1,000만 원 이상 빼가게 되면은 다 신고를 해요.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수천만 원씩 이 김만배도 급하니까 수십억 원을 빼가지고 FIU 우리나라 즉 금융위원회에 금융정보분석원에 고발이 된 거예요. 그게 무려 5개월 전입니다, 여러분. 근데 김만배를 어저께야 불러가지고 경찰에서 조사를 했어요. 이거 자체가 얼마나 비리입니까? 이거 자체가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문재앙의 세상, 정말 화천대유, 우리 온 국민을 조롱하고 바보로 만드는 이 문재앙의 세상인 겁니다. 자, 윤석열이 문재앙에 이은 이 재앙 한 방에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 믿습니다.